2002년 홍콩 영화 무간도. 범죄 조직에 잠입한 경찰, 그리고 경찰에 잠입한 조직원. 그 갈등과 고뇌를 긴장감 있게 그려 많은 호응을 얻었고 2006년 디파티드로 헐리우드 리메이크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뭔가 프락치 상황이 있으면 무간도잖아! 라고 부를 만큼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실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조마조마 불안할까요? 그런데 전 세계 수사기관의 대명사 FBI,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10대 소년을 정보원으로 잠입시켜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용한 실제 사례가 있고 그 결과 미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영화공장 배드체이스트. 이 시간에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카고 흑인판 무간도,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가 기대되는 4가지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드라마틱한 스토리. 때는 60년대 말, 경찰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1966년 흑인 대학생들이 결성한 정치 결사 블랙팬서 파티, 흑표당은 초창기 무장을 통한 자기 방어를 넘어서 공동체 급식, 교육, 의료 같은 지역사회 활동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FBI를 이끌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J. 에드가 후버 국장은 흑표당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는 모든 FBI 요원에게 강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흑표당을 무력화하라고. 시카고에서 가짜 FBI 수사관 신분증을 앞세워 자동차를 훔치는 흑인 청년 빌 오닐. 잡혀 들어간 경찰서에서 FBI 요원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공문서 위조라는 중범죄를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 흑표당 시카고 지부에 잠입해 리더인 프레드 햄튼의 측근이 되라는 거죠. 햄튼은 흑인 인구가 많은 시카고 지부장일 뿐만 아니라 전미 흑표당 부의장으로 가뭄에도 우산을 팔 수 있을 연설 실력으로 흑표당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전과나 지우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흑표당에 들어간 오닐은 햄튼의 운전기사 역할을 자처해 신임을 얻습니다. 틈틈이 FBI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하면서 흑표당 일도 열심히 하는 오닐. 언제 들통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지만 햄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시카고의 여러 저항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 동참하면서 내심 보람을 느낍니다. 지역 당사를 파괴하고 간부들을 잡아넣어도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흑표당. 확실한 본보기를 보이기로 결정한 후보 국장. 오닐은 FBI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이유, 스파이 누아르를 뺨치는 전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배신자가 자동 연상되죠? 영화의 제목에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결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전기 영화인 셈이라 조금만 찾아보면 사건의 전말이 다 나오죠. 미국에서 흑인 인권 문제가 한두 해 된 이야기도 아니고 요 몇 년 새 셀마, 블랙 클랜스맨, 다 파이브 블러드, 빌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 The Hate You Give, Just Mercy 등의 영화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 사안을 다뤘기에 사실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도 메시지 전달 위주의 다소 뻔한 전기 영화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어느 스파이 영화, 갱스터 느와르 영화의 견조도 빠지지 않을 치밀함과 긴장감으로 영화 내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카리스마로 조직을 확장해 나가는 리더. 그를 존경하게 된, 그러나 배신의 숙명을 진 프락치. 그를 교묘하게 압박하며 조종하려는 상대편 조직.
여기에 헝거, 쉐임, 노예 12년에서 스티브 맥퀸 감독과 함께 작업한 촬영 감독 션 보빗의 묵직하면서도 유려한 화면과 재즈와 전자음악에 두루 능한 영화음악가 마크 아이샴의 스코어가 영화의 만듦새를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유, 불꽃 튀는 연기 3파전. 2007년 화제의 미스테리 스릴러 겟아웃을 기억하시나요? 백인 여친네 집에 놀러 갔다가 악몽 같은 봉변을 당하는 사진가 흑인 청년 다니엘 칼루야가 흑표당 리더 프레드 햄튼 역할을 맡았습니다. 같은 영화에서 Get out을 외치며 발작을 일으키던 또 한 명의 흑인 청년 라키스 스탠필드는 유다에 해당하는 빌 오닐로 등장하고요. 다니엘 칼루야는 2018년 마블 블랙팬서에서 와칸단의 주요 부족 족장이자 경호대장 오코에의 연인 와카비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렸고, 라키스 스탠필드는 2019년 화제작 나이브스 아웃에서 탐정 부누아 블랑과 함께 수사에 나선 형사 엘리엇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현실에서 햄튼과 오니일은 각각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젊은이였어요. 아휴, 그걸 생각하면 두 인물의 삶이 더욱 처절하게 느껴지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들, 민주화 운동 시절 학생 운동가들 모두 20대 초였다는 것이 상기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화를 처음 기획할 당시에는 윌 스미스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 아이스 큐브의 아들 오셔 잭슨 주니어 같은 더 어린 배우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독 샤카 킹은 30세 전후인 칼루야와 스탠필드를 기용했죠. 나이와는 별개로 배우의 존재감, 이미지를 고려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들의 연기력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몸을 좀 불린 칼루야는 젊은 혁명가의 카리스마를 제대로 전달하고, 젊은 시절 테렌스 하워드를 떠올리게 하는 스탠필드는 시종일관 흔들리는 눈빛으로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 넉넉한 버전 맷 데이먼, 제시 플레먼스가 매우 절제된 연기로 냉정한 FBI 요원을 연기합니다. 아이리시맨, 바이스 등으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30대 남자 배우 플레먼스는 현재 로버트 드니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마르틴 스콜세시 감독 신작을 촬영 중인데 여기서도 FBI 수사관 역을 맡는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이유, 쏟아지는 호평.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유다 그리고 블랙메시아. 작품상, 각본상, 촬영상, 주제가상은 물론 칼루야와 스탠필드 두 배우가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사람 모두 조연상 후보가 되었냐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경우 누구누구는 주연이고 누구누구는 조연이다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영화 목록만 공지하면 회원들이 알아서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칼루야를 조연으로 본 사람도 있고 스탠필드를 조연으로 본 사람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앞서 열린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칼루야가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화 평가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는 평론가 점수 96%, 관객 점수 95%를 받고 있어요. 그 외에 각급 영화 평론가 협회로부터 2020년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Trial of the Chicago 7을 보면 행사에 연설하러 시카고에 들렀다가 졸지에 폭도 취급을 받고 재판에 끌려온 흑인 청년이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 바로 뒤에 앉아 계속 조언을 해주던 또 다른 흑인 청년이 바로 프레드 햄튼이에요. 어찌 보면 같은 시기 시카고 법원 안에서 한 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 Trial of the Chicago 7이 진행되었다면
법원 밖에서는 한편의 느와르 드라마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가 벌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어두운 현대사를 스파이 느와르로 진중하게 풀어낸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가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화공장 배드테이스트 오디였습니다.